지난 11월 12일 부산의 한 건설 현장. 추락사고로 생을 마감한 50대 노동자의 노제가 열렸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관해서 사죄받고자 해서 왔습니다. 마지막 일터가 된 이곳에 주검으로 돌아온 정순규 씨. 나한테 살려내라! 나한테 살려내! 영상 살려 보면 됩니까? 나한테 살려내! 그럼 비키세요. 카메라 앞에 나오지 마시고. 저희들이 경찰하고 다 합의해서 들어온 거니까요. 새끼들아! 누가 사람이냐? 지금은 저번 데서 이제 일하고 이거 부대에서 일했나? 저거 있잖아 절침 저거 제거하러 왔대 저거 제거하러 끝에도 없었어요 이게. 아, 없었어요? 우선 영상 지금 달라고 받았거든요. 그 3m 높이에 떨어져가지고 골이 깨지고 그 정도 됐다면은 안 된다. 이거 왜 그렇게 된다고? 이건 안전망 아니야. 이게 원래 없었잖아. 처음에 119 왔을 때 사진 찍어놓은 뭐 아무 안전망이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렇게 현장을 다 바꿔놨다는 게 그게 너무 화가 나.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강남의 한 신축 건물 공사장 9층에서 60대 근로자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수리 기사가 추락사고 17일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해체 작업 중이던 건설용 리프트가 21층 높이에서 추락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추락한 노동자는 4만 2천여 명. 1,3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출근했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AI에 열광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떨어져 죽고 있습니다. 매년 270여 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막을 수는 없었을까? 막을 방법이 어려운 것일까?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추락한 고 정순규 씨. 고인의 발인은 사고로부터 13일이 지난 후에야 치러졌습니다. 유족들이 풀지 못한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보고 싶다, 여보. 너무 보고 싶다. 사고 당일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부산의 한 병원에 응급 환자가 들어옵니다. 구급대원 도착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그는 몇 번의 고비를 넘긴 위급한 상황. 옹벽 공사장에서 일어난 추락사고였습니다. 저희가 출동하는 케이스 중 심장이 멈춰 있는 상태보다 더 긴박한 건 없거든요. 심정지 상황 인지해가지고 심폐소생술 하면서 차 안에서 이동 중에도 계속 심폐소생술 시행했고요. 엄마 두고 지금 아버지 버티고 있는데요. 아빠, 눈 떠봐. 이게 뭐고? 그는 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하루 만에 사망하고 맙니다. 보고 싶다, 여보. 너무 보고 싶다. 너무너무 보고 싶다. 생때 같은 남편을 아침에 보내고 저녁에 얼굴도 못 알아보고 잘 가라 말도 못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는 이게 무슨 삶이 이런지.
아팠으니까. 아이고 아버지요. 아 여보세요 이랬죠. 그러니까 정순규 씨 딸이죠 이러더라고요. 이상해서 얘 왜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쳤다고. 어딜요? 머리를 다쳤대요. 근데 많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30년 경력의 건설 노동자였던 정순규 씨. 한 건설사의 협력업체 소속이었던 그는 지난 4월부터 이곳으로 출근했습니다. 그가 맡은 업무는 아파트 공사장 한쪽에 옹벽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비계라 불리는 가설물 위에서 일했다는 고인. 옹벽 밖으로 튀어나온 철근을 절단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옹벽이 있을 때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위에는 이제 제거를 했으니까 요쯤에서 제거를 하면서 내려오지 않았을까 해서 4m 20 정도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이 중간 2m쯤에 이제 바인딩이 한번 간 것 같다고. 저게 바로 그냥 알아들었던 게 그냥 중간에 탁탁 이렇게 한번 부딪히고 내려온 것 같아요. 머리에 외상이 심했고 현장 사진엔 안전모까지 벗겨져 있어 가족들은 사망 원인으로 안전모를 의심했습니다. 사인은 목뼈 골절로 인한 뇌손상이었습니다. 한쪽이 12에서 13cm, 한쪽은 6에서 7cm. 여기서 떨어져 죽으니까 아버지 운이 너무 나빴나 보다. 저는 그래서 안전모를 안 썼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안전모 쓰고 있었고. 그런데 사고를 수습하던 중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당시 공사장 사진에서 사고와 관련된 단서를 찾게 된 겁니다. 보시다시피 안전망이 없어요. 이게 바로 사고 나고 바로 당시에 찍힌 거예요? 예, 왜냐 그 다음 사진 심폐소생술하고 있는 사진인데도 안전망이 없어요. 사고 발생 3일째 가족들은 고인이 일했던 공사장을 찾았습니다. 우리 오빠 진짜 힘든 데서 일했다. 여기 저기 노란 테이프 여기 아이가 혹시? 어디? 이거 폴리스라인에 있는 거. 이거 오빠 안전 아이가? 그가 일하던 현장에는 반드시 비계를 둘러싸고 있어야 할 안전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은 해당 공사장의 또 다른 구역엔 비계 안전망이 설치돼 있다는 것. 아파트 짓는 데를 보니까 전부 다 그물망이 닫혀가 있는데 유독 오빠가 하는 그것만 그물망이 없었어요. 오빠가 그물망만 있어도 저렇게 그냥 살짝 다치고 말지 저렇게 죽음으로 갈 상황은 아니었다고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노동자 추락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높은 곳에 작업을 하기 위해 관을 조립해 만든 가설물이 바로 비계입니다.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규정에 맞게 잘만 설치하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유족들은 추락사의 원인으로 이 비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휴대전화에 추락의 결정적 원인과 정황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의혹은 휴대전화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당시에 찍힌 고인이 찍은 여러 장의 현장 사진을 유족들이 발견한 겁니다. 안전망이 없어요. 처음부터 보여드리면은 저희 아버지가 찍었던 것들, 이런 현장 사진 같은 것들. 이건 아버지가 찍은 거예요? 예, 뭐 평소에도 항상 찍고 뭐 보내주는 것도 있고 이런 현장 사진입니다. 아버지가 찍는 현장 사진. 공사 진행 과정을 사진으로 남겨놓았던 정순규 씨.
작업 반장이었던 그는 현장 상황을 촬영해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가족들은 고인이 지난 4월 옹벽 공사 현장에 투입되면서 쉼없이 일해왔다고 말합니다. 현장 반장이다 보니까 진짜로 그 문현동 그 현장에 가고 나서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하루도 안 쉬었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보통 새벽부터 나가면 5시 이렇게 마치는데 7시까지 해서 일하고 퇴근하고 있다 난 대기하고 왜 이렇게 늦게 마쳤어요? 막 바빴다. 12시간 넘게 일하고 하루에. 평소 누구보다 안전에 신경 썼기에 가족들은 가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1시간 전, 그는 공사장 비계 사진을 찍어 친구에게 전송했습니다. 사진 속 비계는 부실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랑 30년 된 절친이요. 항상 상하수도를 같이 하시다가 아버지가 소속이 되면서 이제 그 작업장이 달라진 거지요. 근데 이제 항상 형님 밥 묻나 뭐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하다가 30년 당일날 아버지가 몇 시고 11시 56분에 보낸 사진 이런 걸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아 이걸 나중에 혹시 알리려고 이렇게 마지막 이런 걸 보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왜요? 너무 열악해서? 열악하고 혹시나 억울한 죽음에 아버지 이런 걸 우리한테 힌트를 주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석연치 않은 기록은 또 있습니다. 고인은 사고 당일 또 다른 지인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유족은 그가 안전이 부실한 현장 상황을 친구에게 알리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갑자기 전화하고 말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라. 형님 들어와 하니까 주소를 찍어가지고 걔한테 보내달라 하는 거라. 네. 야너 목소리 무조건 안 좋아 안 좋아. 이게 이상해 막 풀이 팍 쏘가지고 날매가 활발하거든. 그래서 내가 저기 그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만뒀나 합니다. 그러면 그놀 동안에 나한테 일을 오려고 그러는가. 나 속으로. 니 내가 얼마나 위험한데 일하는 줄 아나? 니 내가 얼마나 위험한데 일하는 줄 아나? 내가 2번이가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워낙 그런 쪽 일을 많이 하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 흘린 거죠. 예, 제가 그래도 조심해라 여보 이렇게 말은 했죠. 정순규 씨가 남긴 여러 흔적들은 위험한 사고 현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첫날에 이제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저희 고모님이 들어가셨다가 못 들어가서 돌아오셨어요.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있어? 네. 따로 은폐하기 위해서였지. 뭔가 바뀐 그 모습 보여주기 위해 치렀던 거겠지. 그런 분이 좀 의심이 좀 많이 되고요. 원래 보통 유족들이 온다고 하면 현장을 보게끔 해주는데 그거를 이제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자체가. 이 현장을 입구 어딘지 알아? 몰라요. 사고 경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조차 듣지 못한 상태에서 유가족의 불신은 커졌습니다. 저 플리스 라인 여기에요. 여기 보면 아 지금은 다 쳐놨네. 지금 쳐놨다. 지금은 쳐놨네. 이거 안 쳐졌었거든. 그런데 다시 찾은 사고 현장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가족도 모르는 사이 비계 안전망이 새로 설치된 겁니다. 네, 피 흔적은 맞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 진짜. 제대로 된 목격자와 CCTV도 없는 상황에서 사고 원인을 풀 열쇠와도 같은 비계에 누군가 손을 댄 겁니다. 다 쳐놨네. 어제 와서 이것도 없었는데. 근데 예전에 이거 안전망은 없지 않았어요? 안전망은 없었는데 일단 그 보안이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보완을 하라고 했어요. 그럼 뭐 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 이제 전문적인 사람들 이렇게 하면 일단 저희가 뭐 한 거는 이 조치를 뿌린 거 그대로 그대로 해서. 그리고 폴리스 라인도 있잖아요. 한 편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이렇게 넓혀놨네. 우리 왔을 때는 여기서 이거 한 편밖에 안 됐어. 사다리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아니 제가 사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지금 이게 아까 제일 가에 있던 게 없어졌네. 하지만 현장 관계자의 말과 달리
안전 규정에 어긋난 비계의 수직 사다리가 사라졌습니다. 새 걸로 보이잖아요. 지금. 게다가 관을 고정하는 부품 역시 새 것으로 교체된 상태. 추락주의 이것도 없었잖아요. 처음엔. 없었어요. 지금 심지어 비계의 위치까지 달라져 있었습니다. 클립도 아시바 자체를 지금 20점 정도를 다 밀어넣었다고 전체적으로 지금 표시가 다 나잖아요. 지금 끄신 자국이. 밀린 자국이 있네. 네, 다 밀어넣었다고 지금 전부 다. 공간이 사람이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이 격차가 생겨 있었다고.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낙하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위치를 옮기면서 비계와 옹벽의 간격이 줄어들었고 전에 없던 안쪽 난간대도 새로 설치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추락사고가 난 원래의 비계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 지금 바깥쪽으로 보시면 안전난간이 두 줄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안쪽에는 지금 없어요. 그렇죠. 네. 안쪽 난간에는 아예 없어요. 지금 없죠. 한 줄도 없다 보니까 거기에 안쪽에 의해서 이제 그 떨어질 수 않도록 잡아줘야 되는 그런 구조물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혹시 아세요? 책임자세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여러 설치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설치 상황이 문제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안쪽에 난간대도 없던 게 생겨 있습니까? 아, 왼쪽 난간대 있었다고 얘기 안 합니까? 아니 안쪽 난간대요. 안쪽 난간대 있었습니다. 사진 보여드릴까요? 예. 자 보세요. 여기 안쪽 난간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조물 쪽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바깥이고요. 안쪽은 없잖아. 아,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다리? 추락사고의 원인과 은폐 의혹에 대해 이제는 건설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건설사 관계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비계에 대한 현장 상황을 정승규 씨가 보고했는데도 왜 무시했는지 물었습니다. 그 상황을 원청에 두 사람에게 보냈을 때 두 사람은 이 사진의 상황이 안전 조치에 있어서 심각하게 위배된다는 걸 알 텐데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고맙습니다라는 답변만 했을까요? 그걸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감사하다고 답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안전 문제에 대해 아니고 사진 보고가 들어오니까 그 자료 자동 보고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사고 이후 비계의 구조가 달라진 건 알고 있을까? 그 이후에 또 우리가 또 손댔다 이렇게 의심할 것 같은데 손댄 거는 우리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또 손댈 이유도 없고 우리가 그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피해를 앞으로는 안 밀립니다. 그렇게 계시지만 20년째는 밀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번에 헤라클레스도 아니고. 사고 현장 은폐 의혹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있던 비계의 클램프도 다 새 걸로 교체돼 있고 어디가요? 없던 파이프 마지막 고무망까지 설치가 돼 있고 그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뭐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거 그쪽에 뭐 몇 번 했지만 작업하는 건 했지. 해야 그런 걸 하죠.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전이 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든지 왜 비계는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거든요. 그때 안전망만 하셨다고 하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안전 조치를 더 해도 된다. 여기로는 직원이요? 아니면 조사관? 제가 조사관 쪽에서는 제가 뭐 따로 접촉한 그런 건 아니 그 자체는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했어요? 예예. 조사하고 가시고 나서 특별히 이 그쪽 비계가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시정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정하면 안 되죠. 조사 단계에서도 그 함부로 이렇게 해소하면 안 되니까. 사고 전에 안전 조치를 하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아직 건설사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늦둥이 딸을 건사하느라 끝까지 현장 일을 놓지 못했던 정승규 씨. 가족들은 아직 그를 보내주지 못했습니다. 건설사로부터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해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가지고 여기 와서
제가 안전 조치를 못해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사과받고 싶죠, 저는. 추락사고가 난 지 5일째 협력업체 대표가 유가족을 찾아왔습니다. 호상이라면 경험히 받아들이겠죠. 사고 아닙니까, 사고. 하청이나 원청이나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어느 하나 한 명씩이라도 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도 없고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목격자 찾아오세요. 목격자 찾아오세요. 20년을, 30년을, 40년을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내가 평생을 여행 한 번 못 보내드리고 내가 용돈 한 번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이래 갔습니다. 목격자 찾아오세요. 우리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 억울하게 보낼 수 없습니다. 제가 입니다. 제가 할게요. 그래, 제가. 목격자 찾아오세요. 이게 그 정도 의심이 가고 이제 우리는 저도 현장에 뭐 정확한 건 내가 지금 다그 배우를 못 났습니다만 이렇게 그냥 이제 뭐 목격자 없다 내가도 뭐 하고 사무실 갔어요. 가니까 이 사진이 있고 뭐 하면 내가 이야기는 원청이 되든 제가 되든지 그거는 위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일이고. 예, 위에 주차가시면 그는 건설사 관계자와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보면 높은 데 위험한 데는 항상 하청 직원들 올라가서 이래가 다치가 죽고 좋은 거는 전부 다 원청들이 올라가서 다 하고 저거 생색내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하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어제 발인을 해야 되는데 발인도 못하고 지금 오늘까지 지금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 지치잖아요. 뭐 이게 봤을 때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보니까 이들은 끝까지 뭐 발뺌을 할 거고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었던 거 머리만 쓰고 가족이라고 했던 직원을 이렇게 하찮게 대한 거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하고요. 더 이상 발인을 미룰 수 없는 가족들은 추락사고 13일 만에 고인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노동자가 죽어도 건설사는 벌금형만 선고받는 씁쓸한 현실. 건설사가 노동자들의 죽음에 둔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안전 관리를 소홀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사죄조차 안 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어서 여기 오늘 이렇게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익에만 눈먼 건설사와 느슨한 처벌 규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 살려내라, 살려내. 남편 살려내라, 남편 살려내. 영상 살려 보면 됩니까? 남편 살려내. 새끼들아! 누가 사람이냐? 누가 인간이라? 남편 살려내라, 남편. 이런 좁은 데서 내 일하고 이런 곳에서 일했나? 잘 가라냐! 같은 세상이다. 같은 세상.
규정에 따라 시공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놓은 비계. 건설사는 그 기준에 맞게 비계가 잘 설치됐는지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비계기술원의 자문 결과 이 건설 현장은 낙하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거나 비계가 틀어지는 것을 잡아주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여러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설 현장 추락 사고의 28%가 비계에서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비계만 제대로 설치해도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인재와 다름없는 비계 추락사를 막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추락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위험한 현장이 있습니다. 수십 미터 고공에서 일해야 하는 승강기 설치 노동자들의 얘기입니다. 한 승강기 노동자는 미실과도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관리 감독이 취약해 추락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승강기 설치가 한창인 공사장. 어둠이 밀려오는 시간이지만 아직 퇴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녁 때인데도 계속 엘리베이터는 작업을 하고 있네요. 7시간까지. 7시 반까지. 안 하면 다른 현장은 이미 다 퇴근했잖아요. 4시간 되면 퇴근이죠. 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5시에 퇴근하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세요. 두 달 전부터 시작한 설치 공사. 승강기 제조사가 설정한 공사 기간이 빠듯해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제조사는 정해진 공사 기간마저 앞당기길 독촉합니다. 그럴수록 노동자들의 사고 위험은 높아집니다. 공사 기간 동안에는 집중을 할 수가 있긴 한데 근데 되게 많이 긴장이 되죠. 전날 늦게까지 하면은 다음날 똑같이 출근하고 그만큼 좀 이제 몸에 이제 아무래도 좀 집중력이 또 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서로 좀 챙기더라도 부담이 많이 되죠.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바쁘고 빨리 해달라 막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최대한 한두 가지라도 막 빼먹게 되잖아요. 위에서는 끄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이 좀 많이 어렵네요. 비좁은 승강로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승강기 설치 현장. 실제로 끼임이나 추락과 같은 여러 유형의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승강기 노동자들은 안전을 위협받아도 계약 해지를 당할까 봐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난 3월 아파트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승강기 본체가 17층에서 통째로 떨어진 참혹한 대형 사고. 이 사고로 승강기 위에서 작업 중이던 장용석 씨와 강민구 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 위에가 쾅하고 늘지게 우리 집이 울리던지 끌고 내려오는 소리 나다가 세게 박는 소리 쿵 하는 거.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건 승강기 본체를 지탱하던 고리였습니다. 작업을 하려고 승강기 위에 올라타자 고리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 떨어지고 만 겁니다. 노동자들은 안전줄을 승강기에 걸고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사고로 막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입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당연히 그러게 된 거예요. 출장을 다녀온다던 아들이 주검으로 돌아온 지 9개월. 아이고 이놈아, 꼴찌 하나밖에 안 달렸네. 이게 어떡해. 결혼 1년 차, 신혼이던 장용석 씨. 딸이 태어난 지 3, 7일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까워 죽겠어, 엄마는. 네가 어떤 아들이었는데 난 네가 이렇게 먼저 갈 줄 몰랐어. 10년 동안 승강기 설치를 해온 그는 새로운 회사로 자리를 옮기고 한 달 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카가 뭐 대충 아시겠지만은 17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너무 참혹했어요, 진짜. 뭐 아내는 같이 이제 우리하고 같이 이쪽 같이 있다가 죽었으니까 아내는 정말 뭐 골이 다 파괴되고 우리 애도 살이 내가 저 뭐 집사람에게 다 못 보게 했어요. 너무 심하게 터져가지고 살이 뭐 가리기까지 다 찢어져가지고. 같은 사고로 아들을 잃은 또 다른 유가족. 내년 5월 결혼을 앞두고 있던 고 강민구 씨는 어머니에게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준 든든한 아들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벗지 않는 아들이었기에 죽음을 믿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전을 잘 챙기는 형이 어디 밥같이 죽었을까? 이러면 뭐 죽겠어요. 뭐. 하는 양중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사고 후 현장으로 달려갔던 동생은 아파트 현관에서 뜻밖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바나. 가바나? 네, 안전장치 고리라고 이것만 했어도 우리 아들이 살 수 있다고 하길래. 가바나는 추락과 같은 긴급 상황에 운행을 정지시키는 과속 조절기입니다. 과속 조절기는 본체와 로프가 연결돼 작동하는 승강기 주요 부품입니다. 승강기 노동자들은 과속 조절기를 제일 먼저 다는 건 기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어떤 이유에선지 과속 조절기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작업을 할 때 안전장치가 수없이 많아요. 엘리베이터는 작업을 할 때. 근데 기본적인 최우선의 안전장치가 부가적인 로프가 한 줄이 더 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추락할 때 잡아주는 가바나 로프라고 하는 건데 그게 기본적으로 하나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 있고 문 앞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새로 온 게. 두 사람은 왜 안전장치 없이 작업을 하게 된 걸까? 유족은 경력자인 두 사람이 무리한 작업을 한 데에는 석연치 않은 이유가 있었을 거라 주장합니다.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르면 승강기를 설치할 때는 과속 조절기와 같은 안전장치를 2개 이상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니까 그 전날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하기 전에 미리 그 안전장치가 다 와 있어야 되는데 오지도 않았는데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공정을 맞추기 위해서. 당시 설치업체 직원들과 제조사 직원의 대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부품의 출하가 늦어지는 일이 잦았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작업 순서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좀 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작업 순서가. 이게 양중이 늦어졌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 자체가 진행이 늦다 보니까 빨리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사고가 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로프가 미출하가 됐나요? 안 됐나요? 그거는 미출하되는 건 저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럼 새 가바나를 왜 못 달고 시작한 건가요? 그거는 지금 이제 철거하는 부분에서 파트별로 있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작업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설치업체 대표는 부품 출하가 늦어진 건 아니지만 과속 조절기 없이 작업한 건 인정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갈 정도면은 현장이 급한 현장인 거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죠. 7, 8년 전 그 정도만 해도 보통 한 프로젝트당 공사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최근 뭐 한 3, 4년 전부터는 공사 규모, 대수, 뭐 층수에 상관없이 45일에서 60일 만에 끝내라고 요구를 하다 보니 다수의 관계자들은 비용을 절감하려는 건설사의 꼼수가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별도의 대여료가 드는 공사용 승강기 대신 승객용 승강기를 일찍 설치해 건설용으로 쓰면 그만큼 이윤이 남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뭐 회사의 그 조건에 다르지만 대개 월 한 대당 150만에서 200만 원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한 동에 한 대 또는 두 대 설치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10개라고 하면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의 경비가 절약된단 말이죠. 책임 회피하고 있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도 좀 TV에 안 나오고 승강기 노동자는 건설사의 수익을 위해 목숨을 담보로 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한 번 울고 사고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울어야 했다는 유족들. 에서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 애들인데 책임이 50%라고 들고 나왔어요 처음에. 공동수급이니까 너 책임이다 이렇게 그냥 밀어보고 이래 온 거예요. 그러고 왔는데 이 약자니까 하도급체 사장들은 약자니까 끽소리도 못하고 당하고 온 거야. 그게 공동수급이 아니에요. 규정상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승강기 설치 공사. 그래서 대형 제조사들은 지역 중소 설치업체와 공동 도급 방식으로 사업을 따냅니다. 공동 도급이란 두 사업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하고 독립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갑과 을의 관계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 통제는 그거 다 받고 단지 이 편리성을 위해서 조그만 업체를 하나 만들어 놔두고 무조건 그거다 일을 주고 사람은 네가 채용을 해라. 잘못해도 네 책임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책임을 다 그냥 물어버리는 거죠. 하청업체에다가. 그냥 갑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기업의 갑질이다. 작업 당시 나누었던 대화 내용입니다. 대기업 제조사 직원이 설치업체 직원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등 실무에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도급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위법상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완성된 결과에 대해서 이제 뭐 하자 담보 책임을 묻든 그런 식의 책임을 묻는 거고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입을 하실 수는 없어요. 사용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이제 업무 과정상에 개입을 하시거나 지휘 명령을 하시게 되면 파견 관계로 봐야 되거든요. 지난 10월 11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잇따른 추락 사고를 일으켰던 승강기 제조사 대표가 출석해 문매를 맞았습니다. 관리를 전혀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전관리를 빙자해서 설치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모바일을 통한 일일 작업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를 하는 등
그게 공동수급의 형태를 띈 하도급이라고요. 모든 엘리베이터 회사가 공동수급업체에다가. 설치 인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그 형식은 공동수급 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지관리 업체가 유지보수 업체가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업무를 우리는 관여하지 않냐고 자기들이 하는데 왜 저렇게 돈을 띠나는 거예요. 기성금에서 100을 받는데 실제로 지금 유지관리 업체에 주는 게 주거용은 70%만 주고 있고 상업용은 60%. 이게 대등한 관계에서 결정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90을 주고 10만 띄고 있습니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불법 하도급 문제 외에도 대형 제조사가 행해온 여러 갑질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능력이 없고 제가 쭉 봤더니 티센 승강기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다짐한 바로 그 다음 날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강기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승강기 통로에서 근로자 한 명이 승강기 제조사와 계약한 업체가 비계를 설치하던 현장입니다. 떨어진 겁니다. 추락을 막을 안전장치 비계업체 소속 노동자였던 엄모 씨. 그는 5층 건물 승강로에 비계를 달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예, 그 친구들 사실 봤어요. 아침에 제가 보수자 그러니까 걱정돼서 저도 안전모도 쓰고 뭐 다 알고 왔길래 그럴 줄 알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줄 알고. 근데 밑에서 탕탕 소리 나는 거예요. 내려와서 사람 떨어지면 무서우니까 깊게 못 보고 이렇게 살짝 봤죠. 그 빠가 걸려있죠. 이게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계를 받치던 부분이 무너지면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한 고인. 사고를 목격한 건물주는 제조사의 비용 절감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말합니다. 비계는 해서 준 거예요. 저희가 준 게 아니고. 그래서 비계 작업팀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위에서 하고 했는데. 계약 당시 비계업체가 제조사로부터 받은 대금이 적었고 그 돈에 맞춰 비계를 설치하다 보니 5층 높이 승강로의 최상층에만 비계를 설치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비계 설치할 적에는 추락에는 다른 게는 거의 없거든요. 이게 제일 조심해야 할 공법이고 이제 최하층부터 이 비계를 설치해서 올라오면 괜찮은데 최상층 부분에서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추락의 위험이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비계 추락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경우 최상부 2개 층에만 비계를 설치하는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최상층에 2개 층에만 이렇게 작업 발판을 설치하게 되고 밑에는 수십 층에 이르기까지 뻥 뚫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존에는 1층부터 상층부까지 차곡차곡 비계를 쌓아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공법이 개발되면서 최상부 2개 층만 비계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비계 설치 비용이 줄어들었지만 노동자의 추락사 위험성은 더 커졌다고 말합니다. 국내 승강기 산업의 경우 4개의 대형 제조사가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설치 근로자들은 제조사들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해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설치 업체들에게 도장을 받아 일방적인 도급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설치 업체는 제조사가 주는 대로 돈을 받아왔다고 말합니다. 승강기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제조사들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높아졌고 국회는 이들에게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1년간 계약을 체결을 하시고 건수가 있을 때마다 이제 비용을 주는 걸로 했는데 그 5층짜리 건물 하는데 비용을 얼마를 줬냐면 계약 금액이 40만 원입니다. 한 기당 35만 원 더하기 출장비 이렇게 해서 한 40만 원 받았는데 여기에 투입된 사람이 3명. 그리고 이 공사가 원래 승강기를 납기하기로 되어 있는 날짜가 10월 11일이에요. 그런데 이미 10월 11일은 지났습니다. 그러니 납기가 좀 촉박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 급하기도 하고 저 돈 가지고 해야 되니 1, 2, 3층 다 제외하고 4층, 5층에다가 비계 설치하다가 이런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한 제조사는 지난해 450억 원의 배당금을 해외 본사에 지급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외면한 성장의 결과였습니다. 공사 기간만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그냥 안전하게 작업을 하려고 좀 더 강하게 감독하고 해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 일을 하다가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까지는 안 가는 거죠. 죽음으로까지는 안 가고 살아서 돌아서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 사고 이후 해당 제조사는 안전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한 발 늦은 조치였지만 한 해 수백 명씩 사망하는 추락사를 막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고공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다. 가족들은 땅을 치며 울부짖고 그 다음날 노동자들은 또 떨어진다.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에 필요한 건 고도의 기술도 엄청난 돈도 아니었습니다. 안전망이나 난간대처럼 아주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자 1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발전과 민주화 뒷면에 놓인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현실입니다. 우리의 발전과 풍요는 이들의 죽음을 외면한 채 달려온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생명은 세상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치입니다. 건설사가 돈을 쫓아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그 촉박한 시간은 노동자들의 목숨줄을 조여옵니다. 기업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오늘도 어제처럼 또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